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0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장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엄청나게들 올랐습니다. 다우가 처음으로 34,000이 넘어갔습니다. 34,000 넘어서 34,035, 0.9%, 1% 가까이 올랐어요. S&P 500 1.11, 나스닥 종합지수 1.31, 나스닥 100은 무려 1.61. 다들 다우는 1% 조금 안 되지만 다 1% 이상 올랐습니다. S&P 500 또한 어제 그저께 4141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우기 쉽게 4141에서 오늘 4170. 다우와 S&P 500이 역사상 최고치를 또 뚫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20회 이상 갈아치웠을 겁니다. 또한 나스닥 100, 이것 또한 역사상으로 14,000고지를 처음 넘어섰어요. 나스닥 100이 14,026, 나스닥 100이 14,000이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S&P 500이 4,000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근데 4,170. 다우도 얼마 전에 30,000을 넘었는데 벌써 34,000을 또 넘어섰습니다. 나스닥은 최고가 14,08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14,000 넘어섰어요. 14,038.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들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때문에 근래에 2달 가까이 많이 출렁이었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 1.7까지 올랐었는데 1.75도 넘었었는데 1.565, 1.5%대로 떨어졌습니다. 4월이면 21년 1분기 각국의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어요. 실업지표, 또 지역별 제조업 활동,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개선이 돼서 경제가 본격적인 확장세에 들어섰음을 알리고들 있습니다. 보면은 JP모건, 미국 최대 은행이에요. 작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무려 5배나 늘었습니다. JP모건이 최대 은행인데 이 JP모건 이 은행 역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어요. 또한 또 대형 은행이에요. 골드만삭스.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이익이 5.7배 늘었어요. JP모건은 5배, 골드만삭스는 5.7배, 또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무려 7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1분기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5배에서 2배만 올라도 상당한 거 아닙니까? 2배면. 그런데 5배에서 7배까지 급증을 했어요. 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작년 분기에 2배 순이익을 올렸어요. 시티그룹도 1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블랙록, 뱅가드, 자산 운용 세계 1등, 2등 회사입니다. 우리는 미래에셋 타이거죠. 삼성은 코덱스죠. 또 한국투자는 킨덱스죠. 이런 식으로 세계 자산 운용 1등이 블랙록이에요. 그런데 블랙록의 회장 이름이 레리 핑크예요. 레리 핑크.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S&P 500 더 오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변이, 재정 적자, 이것이 변수일 것이다 했어요. 세계 1등 자산 운용사, 아주 큰 손이죠.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융시장 강세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낙관적으로 앞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은 계속 강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다우와
또 S&P 500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에 현재 올라와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많은 재료들이 시장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부양책에서 나온 돈이든 저축으로부터 나온 돈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2등은 뱅가드죠. 1등은 블랙록이에요. 블랙록 회장이 레리 핑크, 뱅가드 회장은 존 보글. 여러분들 네이버에 존 보글 한번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존 보글은 책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낸 책들 다 읽어보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 2권 정도?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 존 보글의 책들을 몇 권 읽었으니까 또 저의 생각과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한 책 보면 책 제목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런데 그 많은 주식들을 어떻게 다 소유합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ETF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법칙, 너무나 단순하고 상식적이어서 모두가 외면했던 존 보글의 투자 원칙은 기본과 상식에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바로 그것이 바로 ETF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 보글, 투자의 정석, 부자 지침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VIX라고 있어요. S&P 500, 또 시카고 미국 주식의 시장 변동성 지수예요. VIX. 월가의 투자 불안 지표를 그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해요. Volatility Index예요. Volatility Index의 약자로 VIX라고 합니다. Volatility는 바로 변동성이란 뜻이에요. 그 공포의 지수가 높게 되면은 반대로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떨어집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Volatility Index는 이 공포지수 VIX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포지수 보면 작년 3월에 주가가 완전히 하락했죠. 그때는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VIX 공포지수가 팬데믹, 코로나 사태 전 상태의 지수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 종목을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오늘 5.61%, 지금 이 기술주들이 최고가, 보통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 100 다들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즘 두드러지게 어제 하루만 빼고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새로이 상장된 미국 테크 탑 10에도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 ETF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엔비디아는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신고가도 경신했고 5.61% 상승을 했습니다. 또 FNGS라고 있어요. 팡플러스의 ETF입니다. 미국 ETF. 그것도 1.81% 올랐습니다. 이 팡플러스 종목 보면 애플을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페이팔도 좀 올랐고 트위터도 올랐고, 그런데 테슬라는 의외로 0.9%, 장중에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0.9%, 다른 종목에 비해선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팡플러스의 종목들 중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둘 다 중국주죠. 이것만 두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중에 바이두가 마이너스 2.79,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니오도 3.65% 하락을 했습니다. 또 2차전지주 LIT 0.2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팡플러스,
나스닥 100,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ETF, 이러한 종목들은 국내 증시와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얼만큼을 사든 연기금이 얼만큼을 매도를 하든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와 직결되어 있는 이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신경 안 쓰죠,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관계가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요. 일본이나 중국 영향도 받지만 약간 적죠.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미하죠, 영향이. 중국의 영향은 조금 받아요.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리게 되면 이러한 미국 추종하는 ETF 종목들은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함께 연동이 되겠죠. 자, 보면 TSMC가 지금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2.07%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많이들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참고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건가 하면, 언제 매수한 건가 하면 올해 1월 2일부터 4월 14일. 그러면 완전히 올해죠. 올 1월 1일은 장이 안 열렸으니까. 1월 시작하자마자 어제까지, 그저께까지입니다. 상위 종목 수익률을 보면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우선주의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SK바이오팜은 무려 34% 떨어졌어요. SK바이오팜은 뺍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4%, 2% 정도의 수익률인데 기아차가 기아로 바뀌었죠. 며칠 전에 이름이. 현대차 기아차에서 차를 뺐어요. 기아 37%. 또 2차 전지주 SK이노베이션 45%. 현대차도 21%, 현대모비스도 21%. 많이도 올랐어요. 또 반도체 SK하이닉스가 15.61%. 그런데 안타깝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와 우선주인데 평균 14.42%의 수익률인데 삼성전자만 우선주와 함께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주식 투자는 한 달, 두 달, 세 달 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런데 10,000원에 시작했는데 계속 며칠 떨어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랐으니 오늘 장 열리면 다시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이고 쌀 때 좀 사둘 걸. 쌀 때가 기회였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무한적인 반복입니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한 이런 A, B, C, D급 말씀드렸죠? C급, G급은, D급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주들은 위험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요건으로 인해서. 그러나 A급 주식들이 이러한 변동성, 볼러틸리티에 의해서, 변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거나 떨어지죠. 항상 기회입니다. 그것은 무한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몇 달째 슬슬 기고 있죠. 이러다가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매출, 실적이 좋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더 사둘 걸. 누구든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급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죠. 반갑게 생각해야 돼요. 주가 떨어지면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왜 안 올라가냐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부지런히 사 모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이들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또 지난주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사 수, 이거 주간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대폭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를 다시 한번 또 경신을 또 했어요. 덕분에 유럽의 주요 증시들도 다들 올랐습니다. 은행들 실적 엄청나요. 2배가 아니라 5배에서 7배까지 올랐어요. 코로나 백신 공급, 또 대규모 이 부양책, 이런 덕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우, S&P 500, 나스닥 100이 역사상 최고점을 뚫었어요. 개인 종목으로는 기술주들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